여러분, 저 사랑에 빠졌어요. 타이칸 사실 생각보다 좀 멋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던 차예요. 근데 달려보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과할게, 타이칸. 너 짱이구나. 자, 제가 왜 타이칸을 보면서 약간 이게 최선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특히 헤드램프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약간 어느 각도에서 보면 눈물 흘리는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는 사진 말고 실물로 봐야 됩니다. 다른 포르쉐는 이 헤드램프 커버가 차체에 매끄럽게 연결돼서 달려있지만, 얘는 요걸 파내버리고 그 안에 헤드램프를 콕 박아 넣었습니다. 포르쉐를 상징하는 4점식 주간주행 등 들어오고요. LED 매트릭스 기능도 품고 있죠. 액티브 셔터,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날개인데 상황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뭐 전기차인데 뭐 쉽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기차 내연기관만큼은 아니더라도 냉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에어컨 컨덴서도 시켜야 되죠. 그리고 포르쉐 겁내 잘 달리는 차잖아요. 그럼 겁내 잘 서야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시켜줘야 되겠죠. 요런 걸 통해서 이 포르쉐 타이칸이 이룩한 공기저항 계수는 0.22,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0.3, 신차들 보면 0.7, 6, 8 뭐 그 정도가 많아요. 0.3 가진 차들은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근데 얘는 0.22래요. 자, 그리고 이 타이칸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입니다. 엔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돼. 키를 뭐지, 여기 만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됐다. 깜짝이야. 키를 소지하고 여기 만지면 열려요. 자, 프렁크의 용량은 81리터입니다. 기내용 작은 가방 하나 정도 딱 맞게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요 충전 포트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얘는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열립니다. 요 날개가 있는데 아랫부분을 슬쩍 터치하시면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전기차라는 게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과는 달리 이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충전 포트를 꼽고 주인이 어딜 가죠. 열려있는 상태로 두다 보니까 이게 손상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옵션을 안 넣으신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라면 이거 넣을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충전 포트가 운전석 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얘는 완속이고 저쪽은 급속입니다. 어제 저희가 타이칸을 시승하면서 만났던 여러 모델들, 다양한 휠들을 끼고 있었는데 19, 20, 21인치 세 가지 크기가 제공되는데, 얘는 21인치고요. 그 중에서 한 종류죠. 19인치는 승차감이야 좋겠지만, 그리고 주행거리도 유리하겠지만 좀 너무 작아 보여서요. 브레이크 캘리퍼 크죠? 지금 제 팔뚝만 해요. 10P입니다. 10P. 피스톤이 10개. 브레이크 디스크, 요게 PS12 옵션이 들어간 거거든요. 포르쉐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 그래서 이 브레이크 디스크 표면에다가 텅스텐을 코팅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고요. 이 분진이 좀 덜 나오는 장점이 있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장식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열기를 빼주는 바람구멍은 없고요. 그냥 장식입니다. 옆모습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루엣이 상당히 뭐랄까요, 911스럽죠. 포르쉐는 어떤 차들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911을 갖다 붙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포르쉐 하면 911을 떠올리게 될 만큼 상징적인 차니까요. 어떤 모델이 나와도 911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911처럼 만들었어요 라는 걸 항상 내세우죠. 타이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911보다는 훨씬 크고요, 파나메라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실루엣은 비슷비슷해요.
이 타이칸 파나메라처럼 세단이잖아요. 뒤에도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911 같은 실루엣을 만들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 정말 연출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지붕을 깎자니 머리 공간이 줄어들고, 키우자니 911처럼 안 되고, 괜히 엉덩이가 뚱뚱해 보이고, 정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포르쉐는 이 시트를 좀 낮췄습니다. 시트를 낮춰서 머리 공간을 확보하고, 시트를 낮추다 보니까 발 공간이 부족해지면 그걸 딱 그 발자리만 배터리를 빼서 발을 아래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멋진 실루엣과 그래도 앉을만한 2열 공간을 동시에 연출했다는 거. 실제로 타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머리 공간이 괜찮아서 희한할 정도입니다. 이 도어 핸들이 있고 그 밑으로 선이 이렇게 싹 집어놨잖아요. 각이 크고 각이 앞으로 가면서 쓱 없어지게. 요걸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리어 램프가 시작되는 곳이랑 비슷하죠. 한 사람이 디자인했구나, 한 디자인 랭귀지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죠. 전기차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PORSCH 레터링을 글래스 룩으로 마치 유리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요 위쪽 요만큼은 리어 스포일러거든요. 이 타이칸이 달리다 보면 시속 90, 160, 200 딱 그때마다 각도를 바꿔가면서 펴져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용량은 407리터입니다. 되게 작구나. 작을 수밖에 없죠. 이 앞뒤로 모터랑 인버터 같은 구동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오닉 5도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전기차의 흔적이 트렁크에서 보이고요. 얼핏 봤을 때 트렁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열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트렁크를 만약 여기까지 다 열리게 만들려면 이 문을 지탱하는 힌지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 공간 좁아가지고 골치 아픈데, 힌지까지 여기다 달면 그 힌지가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머리 공간을 연출하는데 불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렁크를 이만큼만 열도록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실내도 911스러워요.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과 달리 911은 대시보드를 정말 벽처럼 빵 세워요. 이 대시보드 윗면과 옆면 모서리가 상당히 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타이칸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런 911스러운 형태에다가 전기차다운 면모를 집어넣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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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시보드를 전부 다 감싸고 있어요. 계기판은 16.8인치 커브드가 들어가 있고요. 포르쉐답게 동그라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얘는 동그라미가 3개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노란색을 옮겨가며 다양한 메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지포스, 사륜, 타이어 정보,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력계, 지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미디어, 주행 모드, 스포츠 크로노, 주행거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다 띄울 수 있고요. 또 HUD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승차에만 HUD가 지금 빠져 있네요. 여기는 10.9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2개 박혀 있죠. 메뉴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별거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것들 아주 단순한 그래픽으로 쨍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메뉴들을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렇게 글씨로 뜨거든요. 자동차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차들은 아이콘을 즐겼습니다. 글씨로 너저분하게 쭉 설명으로 쓰지 않아요. 하지만 포르쉐는 글씨, 단위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일차다운 느낌이 전해지죠. 그리고 오른쪽 동승석 디스플레이도 이게 15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다른 메뉴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센터 터널에도 조그마한
디스플레이가 하나 또 있죠. 공조장치도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걸로 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되긴 하지만 요거 누르셔도 돼요. 홈에서 미디어를 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떠 있는 대메뉴로 미디어를 불러내실 수도 있고요. 공조장치는 여기 항상 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에어컨의 자세한 메뉴들을 여기 띄우실 수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동승석까지 다 바람의 방향과 풍량을 조절하실 수 있죠.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에어 벤트는 요걸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점 고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르시면 배터리 상태가 뜨고요. 또 나가시면 여기 트렁크, 뒤에 트렁크, 왼쪽 충전구, 오른쪽 충전구를 여기서 터치로 전부 여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스럽고 미래스러운데 또 그거 말고 이 소재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소재 면에서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는 안 주거든요. 더군다나 이 타이칸의 차값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싼 차가 소재를 이런 걸 썼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데도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띡 달아놨고 좀 성의 없어 보이죠? 이런데도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다 가죽으로 덮을 수 있거든요. 원하면. 상식적으로는 뭔가 금속 장식으로 이렇게 도어핸들을 달아줬을 법한데 그냥 매트한 블랙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봐봐, 요런데도 그냥 플라스틱이야. 생 플라스틱. 뭐 장식도 없어. 하여튼 뭐 곳곳에 자세히 보다 보면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랑 가격이 같다고 치더라도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를 만드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내연기관 차는 이미 다 있는 기술이고 원래 다 있던 부속들 갖다 끼고 설계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띡띡띡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전기차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생산 시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다 돈을 다 쓰고 이런 소재들에서 야, 이거라도 좀 아껴야 우리 먹고 살지 않겠니? 라면서 돈을 좀 아낀 느낌이 나죠. 비단 타이칸뿐만 아니고 다른 전기차들도 보시면 분명히 비싼 차인데 좀 싸 보이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네오다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실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싸 보인다는 플라스틱 장식들 그 은은한 금색빛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90몇만 원이었나? 타이칸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세단이라면 뒷자리 공간이 참 중요하겠죠. 뒤에 앉았을 때 공간이 딱 여러분들 보시는 수준입니다. 괜찮다고 했지 제가 넓다고는 안 했어요. 저 정도 키에는 173인데 저 정도 키에는 사실 이 머리 윗 공간보다 이 옆 공간이 약간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옆 공간이 약간 답답해요. 왜냐하면 스포티한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텀블홈, 차를 앞에서 봤을 때 옆유리를 안으로 깎아 놓는 이 텀블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기둥이랑 제 옆이랑 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는 게 느껴집니다. 발 공간이 타이칸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 때문에 발을 시트 밑으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 딱 배터리를 빼버렸죠. 덕분에 발을 좀 아래로 깊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됐고요. 한결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앉아갔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등받이가 상당히 거의 한 80도는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서 있죠. 이런 점은 약간 장거리 갈 때 불편할 것 같아요. 크게 대단한 장비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창문은 반절보다 조금 더 열리고요. 디자인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유광 플라스틱 달아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터치하시면 에어컨 조절 메뉴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요거 화면 꺼가지고 전기를 아끼려는 의도였었는지 이게 조작을 안 하고 있으면 꺼져요. 한번 딱 만지시면 다시 켜지고요. 그리고 USB 포트는 타입 C로
부분에 두 개를 숨겨놨죠. 그리고 도어 포켓은 운전석도 마찬가지지만 2열도 작아요. 자, 요만한 물병이나 하나 겨우 넣을까? 요거는 널널하게 들어가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타이칸뿐만 아니고 포르쉐 다른 모델들도 그렇고요. 왠지 포르쉐는 디자인할 때 이런 수납 공간, 포켓 좀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야씨 어디 포르쉐가 그렇게 수납 공간을 크게 만들어, 작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작게 만들어요. 여기도 지금 공간이 좀 남거든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Taycan is Porsche's first pure electric sports car and a symbolic flagship of Porsche's electrification strategy for sustainable future mobility. It is a model that contains Porsche assets, decades of tradition and experience, the perfect synthesis of motorsports and day-to-day usability, as well as the driver of innovation in electric motors. 자, 출발하겠습니다. 비상등 꺼주시고, 네, 전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포르쉐 PWRS 행사를 통해서 터보 S 정말 감질나게 잠깐 맛봤었거든요. 그 와중에 성능에 놀라기도 했었고요. 비록 터보 S는 아니지만 4S를 타고 일반 도로에 나섰습니다.